안녕, 윤용쌤이야. 두 번째 강의에서 너희들을 또 만나게 되는군. 좋아. 첫 번째 강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좋아. 어쨌든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번 강의에 선생님이 고교 입시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런데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지? 용꼬리 전략이야? 아니면 뱃머리 전략이야? 조금 고민은 해봤니?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 고등학교 갈 거예요. 와, 저 고등학교 대학을 잘 보내니까 난 저기 갈 거예요. 실패.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생이어야지 대체로 성공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도 어쨌든 광역이긴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중학교에서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이 좀 모여. 물론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도 많아. 어차피 추첨이니까. 서울형 자율형 사립고는 1단계가 추첨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추첨을 한단 말이야. 추첨을 해서 뽑아. 어쨌든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도 좀 많은 편이고, 성적도 안 괜찮은 애들 절반 정도, 반반 뽑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온 아이들도 중학교에서 괜찮다, 잘한다라고 듣던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와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 반면에 중학교에서 어리버리하고 있던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올라서 확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짜 공부 방법을 똑같이 하는 학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나한테 맞는지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용꼬리 전략에 맞는 학생이냐, 아니면 나는 뱃머리 전략에 맞는 학생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제일 심각한 고민이어야 돼. 그 선택에 따라서 너희들의 고등학교 3년이 결정될 거거든. 그게 안 되면 또 고등학교 가서 전학을 가야 되고, 그건 또 좀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용꼬리 전략, 뱃머리 전략, 나의 특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내가 어떤 스타일의 학생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남이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남이 영재 가고 남이 특목고 남이 자사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나도 실패. 이해됐지?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해. 잘 모르겠어? 선생님, 저는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그때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 있지. 뭐야? 담임쌤한테 가서 물어봐. 선생님, 담임쌤, 저는 용꼬리 전략이 맞을까요? 뱃머리 전략이 맞을까요? 그럼 담임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게 뭔데? 그러면 설명해드리고, 선생님 저는 어떤 유형의 학생인 것 같아요? 좋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남 따라서 가지 마. 그렇게 남 따라서 가서 실패하는 학생들 엄청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자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이유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면학 분위기야. 그렇게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또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경쟁. 이게 치열한 경쟁. 내신 막 1.1, 1.2, 이번엔 내가 1등! 이런 게 진짜 강하거든. 치열한 경쟁.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 장점이 뭐냐면, 그런 치열한 경쟁을 겪고 나면 너희들 속에 있는 가능성이 막 업그레이드 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거든. 그게 뭐가 된다고? 경쟁력이 된다고. 그래서 아까 1강에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를 쭉 살펴보면 주요 대학에서도 조금 높은 상위권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그것이 그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사실을 대학도 학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거거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다면 내가 그 치열한 경쟁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 말할 수 없지.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이 많은 프로그램들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 그리고 그 수준이 높아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의 역량도 높아지는데, 문제는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이야. 그 특목고나 자사고 안에서도
부분. 그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사회 진출을 했을 때 어떤 고등학교 옛날에는 인맥이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조금 네트워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 진학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뭐냐면 내가 저 고등학교로 가면 나도 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되게 손쉽게 생각하거든. 그건 반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실패한다고. 왜냐하면 여기 만만치 않은 동네거든. 그러니까 대학 진학 실적이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건 맞지만 그것이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지? 용꼬리 전략, 뱃머리 전략.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경쟁을 즐기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를 진학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개설할 수밖에 없는 과목들이고 그중에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1강에서 빨간색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나마 교과 심화학습, 그 다음에 교과 융합학습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잘 개설하지 않는 전문교과라고 하는 것, 심화 과목이지. 전문교과라고 하는 것을 개설한단 말이야. 이 전문교과가 과학이나 다른 영역도 사실 엄청 영어도 있고 엄청 많이 있긴 한데 예체능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과학계열과 국제계열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과고 이건 문과가 되겠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심화 수학이라든지 고급 수학이라든지 고급 물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조금 매우 대학에서 배움직한 이야기들까지 가는 것이 분명히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서 운영이 된다. 국제계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이런 전문 교과를 깊이 있는 것을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학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과학영재고 내지는 과학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과학영재고등학교 과학고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막 보여주고 이러고 싶지만 우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끝내야 되니까 짧게 정말 핵심만 딱 찔러서 끝내야 되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 중학교 지내면서 과학영재고와 과학고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상위 1, 2% 안에 드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A여야 돼. 이게 기본이야. 과학, 수학, 과학 내신의 성적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무조건 A라고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부를 통해서 수학과 과학적 역량이나 그 다음에 잠재력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화 과목이라든지 융합 과목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의 중심의 수업이 진행이 된다.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특히나 과학영재고와 과학고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보다 학년별 심화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 강조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했다라고 해서 붙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중학교 수학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고 질문을 던졌던 학생들이 붙어. 그건 이제 시험 문제만 봐도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학년별 심화를 내가 지금 학년에서 무엇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영재고등학교는 전국에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3단계 평가, 올해부터 3단계 평가가 시작됐지. 학자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세 가지의 서류를 보고 2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과학 영재 캠프를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 3단계 영재 캠프 들어가는 순간 끝. 그지? 거기에서 이제 캠프 진행하는 걸 보면 이 학생이 우수한지 영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선명히 볼 수가 있거든.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등학교는 워낙 소수이니까 8개, 전국에 8개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국에 20개. 대략 한 1,600명 정도 되거든. 작년도의 평균 경쟁률이 대략 한 3.5대 1 정도가 돼. 그러니까 3.5대 1 정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경쟁률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지. 하나는 너희 학년 때의 학령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과고나 영재고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게 요즘에 이제 좀 쉽지 않거든. 옛날에는 엄청 쉬웠는데, 옛날에는 제재가 없었는데 지금 제재가 다 있거든.
등록금도 다 3년 동안 등록금 다 내야 되고 다 이제 무료로 다녔던 거 다시 다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과거 말고 다른 곳에서 의대를 준비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실제로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영재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지금 대학교 1, 2, 3, 4학년들 중에서 의대를 간 비율이 한 19.8%, 19.5% 정도 돼.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영재학급을 나와서 졸업해서 지금 의대에 다니고 있는 거야. 대학교 지금 현재 1, 2, 3, 4학년을 봤을 때 대학교. 그러니까 영재학교로 가는 거나 과학영재로 가는 거나 과학고로 가는 건 사실 그 중에서도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숫자들이 조금 빠지면서 경쟁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1단계는 학자추, 출석이나 방문 명담을 하고 2단계는 소집 면접, 2배수를 뽑아서 소집 면접을 통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영재과학고나 과학고는 도전해 봄직하지.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 내신을 A로 수학과 과학은 A로 맞춰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영재과학고와 그 다음에 과학고가 있다면 문과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있지. 자,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는 공이 영어와 국어, 사회 지방에 조금 다르긴 한데 A를 영어, 국어, 사회가 A인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선발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적을 맞춰주는 것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국어 역량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학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국제학이라든지 지역학 전문가 그리고 국제공무원, UN 같은 유네스코나 유엔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제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국제공무원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거. 외고는 전국에 한 30개 정도 존재를 하고 국제고는 7개 정도 존재를 하는데 합쳐서만 한 5,900명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그 5,900명의 외고의 학생들 근데 이 외고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모든 외고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따져봐야 된다. 어쨌든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출결을 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00% 보고 면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자기주도형 면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자기주도적 학습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면접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사고 대비 방법인데 사실 자사고는 주요 교과 성적 전체를 보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자사고는 전국에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그리고 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 28개 이렇게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8개의 서울에 있는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1단계가 무조건 다 추첨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신 100도 지원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지방 자사고는 또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지방에 대한 이야기, 지방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론으로 다 들어가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자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선발을 한다는 거고 물론 지방에 있는 광역 자사고들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광역 자사고는 1단계 교과 성적이나 뭐 이런 걸 반영하기도 하지만 서울형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1단계 교과 성적, 2단계 면접, 자기주도형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수한 성적이 중학교 성적을 베이스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학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중학교 내신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 A로 만들어주는 것. 그거 꼭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땐 영재과고나 외고나 뭐 이런 거 빼고 전국 단위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학업 역량에 대한 증명이 학생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해 줄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자고.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곧 대학을 갈 때는 아직 입시 전형이 결정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추론을 하기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022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갈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이제 16개 대학의 모집 전형, 그 방법이지.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을 쭉 정리를 해본 거야. 그걸 보면 너희 때도 추론이 가능한 거니까.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11%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35%, 수능이 37%야. 나머지 이제 기타와 논술이 있는데, 너희 때는 이제 단계별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별 폐지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폐지가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기타 논술이 거의 없어질 거란 말이야. 이제 이게 한 15% 정도 되는데 15% 정도 어디로 펼쳐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너희들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야 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정시전형이거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것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줄게.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선생님하고 마쳤는데, 다시 한번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한 고등학교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깔끔하게 준비하는 너희들 되었으면 좋겠네. 그럼 3강에서 만나도록 하자고. 안녕.